안녕하세요. 10월 14일 오후 5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KBS의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도권청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고수민 주임님께서 이 날씨 좋은 영상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를 통해서 더욱 좀 소통하는 기상청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눈입니다. 엊그저께까지 태풍이 온다 하면서 이 여름철의 날씨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눈 쪽의 예보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의 이 비 또는 눈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우선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렇게 크게 지금 찬 공기들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지금 상층에 있는 공기의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으로는 찬 공기들이 이렇게 하강을 해 나갑니다. 근데 제가 화살표로 지금 그린 모습이 조금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 쪽으로 떨어지는 찬 공기들은 지금 우리나라 동쪽으로 좀 쏠려서 많이 내려가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지상 기압계를 예상을 해보면 일단 찬 공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이 대륙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쪽으로 앞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이 고기압이 약간 좀 W자 형태로 생기는 그런 형태로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른쪽으로 확장을 한 고기압으로부터 이제 동풍류들이 지상으로는 강하게 불어드는데 이게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내일까지도 이러한 동풍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제가 기존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날씨 해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동풍이 불어들게 되면 무조건 동해안 쪽으로는 산맥을 타고 동풍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강수구름들이 만들어질 수산이 큽니다. 특히나 이 점차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이 세력 자체가 점차 밤으로 가면서부터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는 이 산맥에 의해서 공기들이 타고 오르는 이 동풍류에 의한 강수들이 만들어지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 대관령 지점에 있는 연직적인 공기의 분포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단열선 들어가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실선이 온도선이고요. 이 점선이 이슬점 온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슬점 온도랑 기온선이 하나고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게 이제 상대 습도가 100%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비구름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바람 자료들 있죠. 예, 굉장히 좀 동풍류가 강하게 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일단은 내일 새벽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좀 포화층이 이 대기 하부에 발생을 하게 되면서 강수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물론 이때 기온을 보시면 지금 0도에서 10도 구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포화 구간이. 그래서 대부분의 강수 형태들은 실제로 뭐 눈보다는 비일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대관령이라는 고도를 조금 가늠을 해보면 지금 고도가 약 925헥토파스칼 정도 부근까지는 지상부가 올라가 있어요.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도를 보시면은 약 5도 미만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관령보다 조금 더 고도가 높은 산맥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 비가 내리다가 눈으로 바뀌는 우리 이른바 진눈깨비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내일 일부 강원 높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 눈이 좀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진눈깨비로 좀 들어가 있고요. 주로 타겟이 되는 지역들은 강원도 쪽에서도 아까 보셨던 찬 공기들이 주로 가까이 내려오는 북쪽에 있는 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수량은 약 10에서 40mm로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눈에 적설되는 예상 적설도 1cm 내외로 조금 적은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눈의 형태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기간에 있어서 기온이 높은 상태에서 처음에 강수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눈이 이제 좀 양이 적죠,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기온이 내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떨어지게 되냐면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이 우리나라 대기 하부에 있는 기온들은 이 동해상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영도선이 거의 우리나라 북쪽 동해안에 접안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쪽 동쪽 강원도 쪽에서도 북쪽이 가장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은 산지로 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의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이 시청자분들의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JJ님께서 주신 앞으로 태풍이 더 올라올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제가 매번 이 방송이나 다른 인터뷰를 할 때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질문이 이 질문인데요.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다시피 굉장히 날씨가 선선해졌고요. 이 선선해졌다는 증거 자체가 이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우리나라 쪽에서 멀리 이동해 나갔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풍이 조금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우리 기상학자들이나 예보관들이 항상 그 두려워하는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확정적인 말들입니다. 태풍은 절대 안 올라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뭐 제가 이 프로를 빌미로 앞으로는 조금 그러한 성향도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후로는 12월 달까지 태풍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좀 확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이민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이민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대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자연적 환경과 기상학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어요. 좀 질문이 어려워서 제가 좀 순화를 시키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또는 생성될 수 있는 이 기상의 현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러분들 이 북태평양이라고 되어 있듯이 해상에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환경이 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자연적인 환경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 중위도권에 올라오기 직전 30도 부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기압의 형성을 우리는 이른바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열대 고기압들 중에서 주로 이 굉장히 키가 큰 고기압, 키가 큰 기압기를 형성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해상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로 이동을 해 나가는 여름철로 이동해 나가는 태양고도각이 바뀌어 나가는 이 시즌이 되기 시작을 하면 육상보다 해상에서 비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받아진 열들이 쉽게 식거나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아열대 고기압, 특히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온다습한 그 성향에서 고온이라는 성격이 바로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이 굉장히 뜨거운 열이 쌓이기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인 환경에서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갖는 특징은 해상이라는 굉장히 비열이 큰 물질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기반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기상학적으로는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여름철에 강해지는지,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 적도 지방에 일반적으로 극지방보다 굉장히 열이 많이 받죠, 여름철에. 그래서 항상 이쪽에는 대류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몇몇 분들은 우리 국외 여행을 하시면서 이 괌이나 또는 그 적도 지방, 뜨거운 지방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흔히 겪는 현상이 뭐냐면 스콜이라는 겁니다. 이 스콜 현상은 뭐냐면 굉장히 여름철에 낮 동안 굉장히 뜨거워진 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기상이 이 열을 낮추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들이 강수거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대류들이 활발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공기들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들 그 대기대순환이라는 조금 어려운 과학 과목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지구는 항상 열적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극지방은 굉장히 춥고 이 적도지방은 맨날 따뜻하지만 사실은 지구 자체에서 보면 항상 이 적도에 있는 뜨거운 열을 극지방으로 전달하기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을 하는 그 하나의 현상이 적도 지방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떠서 북쪽으로 날아가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헤들리 순환 또는 페렐 순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헤들리 순환에 해당되는 적도에서의 상승류가 극지방을 따라가는 와중에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똑바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사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무거워지면서 떨어지게 되는 고도가 위도대가 바로 북의 30도 부근입니다. 이러한 그 적도 지방의 뜨거워진 열이 북쪽으로 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미처 극지방까지 못 올라가고 북이 30도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고기압, 요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특징이고요. 전체적인 아열대 고기압의 형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조금 수축을 했다가 낮에는 확장을 합니다. 이유가 밤에보다 낮이 굉장히 열이 더 뜨겁고 더 활발하게 공기들이 팽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도 밤보다는 낮에 조금 더 숨을 크게 쉬고 밤이 되면 조금 수축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죠. 제가 좀 설명이 길어졌을 수는 있지만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은요, 우리가 여태까지도 연구를 계속하고 논문의 주제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상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 더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보가 알고 싶다 우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